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31일 울프입니다. 빅쇼트다. 꽉 잡아라. 쇼스로 가자.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주말에는 ETF를 공부할 날이죠. KB스타 차이나 H 선물 인버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이나 H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특히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증시를 말한 겁니다. 하락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하단 추세선의 급등 후 안정기를 보여주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깔려 있으니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가가 한번 급등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또 관망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 이외에 일주일 이내 급등한 섹터 ETF를 말씀을 드리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중국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죠. 이 중국 공산당에 의한 정부에 의한 각종 규제는 결국은 시장을 망가뜨리고 각종 변동성을 발생시킵니다.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발생하면 우상향하겠지만 이 나쁜 쪽으로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우하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버스 상품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죠.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닿았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닿았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수와 매도를 대응하시면 됩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단기 초급등으로 상단을 일단 막고 다시 내려온 후에 이 안정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다. 자, 장기적으로 중국 증시가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인버스가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거죠. 즉 중국 증시가 내려가면 돈을 버는 구조인 숏 포지션이라는 상품입니다. 파란색선을 닫고 올라오고 있죠.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스물스물 올려주다가 이 검은색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한번 슈팅을 크게 줬습니다. 이 빨간색 선을 맞고 내려오는 흐름 그리고 파란색 선에서 맞고 올라오는 흐름 그 중단에 이제 초록색 선이 한번 그어봤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을 해주거나 횡보를 해준다면 우상향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 증시가 장기적인 우하향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입니다. 이 설정 이후에 주가 흐름과 비슷해 보이죠. 설정 이후에 쭉 내려오다가 바닥을 찍고 한 번 더 반등을 해줘서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HSCEI 선물 지수를 일간 수익률의 음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이 H주의 시장 하락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적합한 투자 수단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계속 이어나가 보면 운용 보수는 연 0.59%고 이제 분배금은 없습니다. 이게 선물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 상품을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분배금은 없습니다. 자, 구성 종목을 보면 밑에 나와 있죠. HCEI Futures August 21 8월 20일 만기 상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수를 보면요. 숏 포지션에 7계약이 들어가 있고 아마 마이크로로 0.1계약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보유 비중이 마이너스 84.57%로 꽤 높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성 종목에서 잘 나와 있듯이 숏 포지션에 8월 만기 상품에 투자를 한 ETF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코멘트는 사실 그래요.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업 자체가 친공산당 주의인지를 살펴볼 것. 두 번째, 등기 이사 중 공산당원이 반드시 있는지. 세 번째, 특히 현재 시진핑 정권에 달라붙은 그런 회사인지를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옆에 제가 한번 띄워봤는데요.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이 지수인데, 이 지수의 상위 시가총액 순으로 쭉 보면, 자, 평안보험, 건설은행, 공창은행 뭐 이러한 은행들이나 회사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공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나 가스라고 해서 또, 자, 이런 걸 봤을 때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춘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도 높고, 또 이제 컨트롤을 중국 공산당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은 이제 수출 중심의 그런 회사보다는 내수 중심의 회사가 그나마 안전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같은 경우가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증시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인버스 상품도 좋지만 차이나 전기차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버스 상품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저희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번 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주가 추세상 하단 지지를 받고 상승 중,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상품이라는 거죠. 주가 추세를 보면 저점을 닫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항상 올라가지만은 않는다. 이 주봉 32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의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기업입니다. 자, 내부 구성 종목을 보면 첫 번째 코덱스 인버스 약 4,800주가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퓨처 상품 2021년도 9월 만기 상품으로 선물 숏이 지금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 3계약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점을 참고를 해서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해지면 계좌가 녹습니다. 횡보를 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차라리 한쪽 방향에 확실하게 올라가면 모를까, 횡보를 하게 되면 음의 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버스 2X는 반드시 짧은 포지션으로 짧은 구간에서 홀딩을 하고 빨리 매매를 해야지 장기 투자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요.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계단식 가속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절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KB스타 차이나H 선물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중국 증시, 특히 홍콩 상장된 중국 증시에 대해 하락에 투자를 한다라는 ETF 상품입니다. 주가 추세상 최근의 하단 추세선에서 급등 후 안정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이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상품도 분할로 접근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